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LG엔솔 SDI입니다. 오늘 LG엔솔 1.7%, SDI가 2.0% 밀렸고요. 오늘 시장 많이 밀렸죠? 오늘이 좀 전체적으로 밀리는 그런 구도가 나와줬는데 하락 종목이 뭐 2,000개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섹터를 뭐 크게 이제 구분 짓지 않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거든요. 우리나라가 뭐 하루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이 많이 밀린 것도 아니었는데 유독 오늘 좀 과하게 반응한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. 일단 이럴 때는 그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대장주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 또 삼전도 마찬가지고, 네,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뭐 LG에너지솔루션, 네,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추세를 흔드는 그런 캔들은 오늘 딱히 보이지 않죠. SDI도 22만원 부근 아래꼬리 형태로 좀 막아줬고요. 이게 목요일날 또 그 옵션 만기를 동시에 또 끝나면서 종가가 조금 이제 가격 변동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그 영향은 오늘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LG엔솔이 좀 밀려가지고 끝났었는데 일단은 오늘 개파락 이후에 아래쪽으로 액션 한번 줬고요. 38만원 부근 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가격을 형성했던 그 영역이 38만원, 39만원 자리입니다. 오늘 연기금은 똑같이 매수가 들어옵니다.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. 똑같이 밀려 내려온다. 뭐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 누구든 뭐 반등이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그냥 밀리는 포지션이었단 말이죠. 이럴 때 수급이 좀 유지가 되는지, SDI도 연기금 매수는 뭐 그대로 들어와 주고 있고 투신 매도 일부 나왔지만 수량 많지 않고, 퓨처엠이 오늘 좀 밀렸는데 퓨처엠도 보시면 이게 이 정도로 음봉이 나올 정도의 그 숫자들이 아니거든요. 이게 오늘은 심리적인 압박은 거의 뭐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날이었지만 반도체가 조금 더 밀린 그런 구도이기는 하죠. 하이닉스가 일단 3%대에 밀렸고 또 반도체 종목들이 한 5%, 2%대 밀리는 종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다. 그리고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만드는 그런 캔들은 잘 안 나왔습니다.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나가는 그 와중에 저점을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끌어내린다든지 이 정도의 캔들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. 우리나라가 아직 해소가 안 된 게 하나 있죠. 양도세 이슈. 네, 이게 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원체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를 시장에다가 던지지 않는 한은 50억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. 물론 이거는 예측의 영역은 아닙니다. 하지만 충분히 이번 이슈만 좀 해소가 되고 나면은 뭐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이제 아무래도 중요도가 높잖아요. 이번 주 이벤트 뭐 뉴스 검색에도 전부 다 잭슨홀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당분간 이제 계속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걸림돌을 빨리빨리 치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뭐 미국 쪽의 이슈보다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, 이게 조금 더 시장의 방향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. 그거 제외하면은 막 낙폭 자체를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. LNF도 6% 밀렸다라고 하지만 결국 최근에 만들어놨던 이 캔들 위에다가 주가 그냥 그대로 끝내놨고요. 에코프로도 여전히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.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앞에 양봉을 만들고 뒤에 변동성을 크게 주지 않고 이렇게 추세에 맞닿을 때 다시 한번 다음 반등 나오고, 근데 지금은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빼면서 결국 이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. 이 차이예요. 이거는 심리적인 차이를 좀 만든다 뿐이지 애초에 뭐 에코프로를 봐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 BM을 봐도 그렇고 기술적인 변화를 만들진 않거든요.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대가 오늘 같은 데 만약에 많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위험 시그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움직임 가지고 지금 깔려있는 또 호재들이 몇 개입니까? 물론 이제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 이슈가 당장 이제 뭐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다 시장을 받쳐주는 거거든요. 기대감을 형성을 해줍니다. 그런 기대감들은 결국 시장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이거를 방어해주고 지금은 이러이러한 기대감이 깔려 있으니까 저점에 내가 노려봐야겠다. 결국 이 저가 매수가 얼마나 잘 들어오냐가 시장의 방어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저는 그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 정책 관련 노이즈 이것만 좀 해소를 한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재미가 없어지긴 했거든요. 지금 뭐 등락률 해가지고 최근에 뭐 일본 시장이 올라갈 때 가지고 일본이랑 1대1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앞권에 땡겨가지고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.
그리고 코스피는 여전히 전고점 영역을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작은 거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또 기회들이 나오겠습니까? 이미 시장은 많은 데이터들을 시장에 던져놨고요. 보여줬습니다. 패를 많이 깠다라고 하는 거죠. 우리가 그런 것들을 최근에 2주, 3주 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또 여러 방면에서 확인을 했는데 오늘 같은 뭐 이런 작은 캔들 하나에 쫄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그렇죠? 관점을 바꿀 정도의 그 정도의 하방 압력은 오늘 아니었다. 네, 여전히 8월, 9월 뭐 하반기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뭐 오늘 같은 날도 그동안 또 주가 부담이 있었잖아요. 반도체는 심지어 오늘 이렇게 밀려도요. 여전히 추세가 굉장히 그 높은 종목들이 많아요. 한 번 더 빠지면 오히려 좀 더 편하겠다. 이런 종목들이 또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조정이다. 근데 이제 그게 오늘 한 번에 같이 이제 몰아서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공포감이 올라올 수 있겠죠. 이런 심리만 잘 컨트롤하면 우리는 더 큰 그 그림을 지금 그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. 이 정도의 방향을 괜히 보여주진 않았겠죠.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크게 변화는 없다. 뭐 오늘 LG와 관련 이슈도 있었고 이제 뭐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또 에너지 뭐 슈퍼위크 해가지고 여러 뭐 장관들이나 뭐 에이펙에서 이제 에너지 장관들 또 회의도 하고 기업들의 주요 이제 인력 그 인사들도 뭐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딱히 주가에 기대감을 불어 넣어주지 못했고요. 이런 것들은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올라올 때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묶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 주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딱히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밀렸던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결국 이 하락을 얼마나 우리가 심도 있게 혹은 영향가 이게 임팩트가 있는 하락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위주로 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. 무더운 여름이죠. 네, 이제 뭐 그래도 이전만치 좀 덜 덥기는 한데 저희가 또 쿨한 가격에 할인 혜택을 준비를 해놨습니다. 링크 들어오시면 이벤트 안내 또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하반기가 훨씬 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좋은 장세가 될 거다라고 상반기부터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의 시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하락은 결국 또다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도 부담스럽고 내려와도 또 무섭고 네,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죠. 하지만 이미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사이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, 이럴 때 좋은 기회다라고 또 같이 한번 또 찬스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또 저희가 이제 요번 또 이벤트 관련 안내를 또 자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 또 편하게 아래쪽에 링크로 또 문의 주시면 됩니다. 이럴 때 결과물을 또 만들어 놔야 우리가 연말에 가가지고 또 따뜻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또 보낼 수 있겠죠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